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산재보상법은 제37조 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항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있죠. 바로 근로자가 근무 중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이런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죠. 그러면 이런 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자, 실무에서 보면 무면허 운전자가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 근로활동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범죄 행위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은 산재보상법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무면허 운전 근로자에 대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최근에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사고 직전에 의뢰인은 음주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까지 받았죠. 의뢰인은 집안 형편도 어렵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벌금 800만 원을 마련하고자 배달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음주 단속으로 적발되면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가 되어서 그 상태로 배달 알바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배달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 의뢰인이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다가 과로로 인해서 주의가 흐트러지면서 앞차를 추돌하는 그런 교통사고를 일으켰죠. 그래서 앞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장애를 입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의 관행과 내부 지침에 따라서 의뢰인의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행위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산재보상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 재판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무면허 운전이 범죄 행위고 장애가 무면허 범죄 행위로 발생했다고 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산재보험법에서 고의, 자행위나 범죄 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범죄 행위 같은 원인은 업무에 내재되거나 통상 근무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 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재해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없죠. 그래서 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범죄 행위는 징벌의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서 사고가 발생한 이런 경우까지 범죄 행위가 일부 게재됐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 교통사고가 고의나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오토바이 운전이라는 운전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단순히 무면허 운전이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좀 더 쉽게 말해서 면허가 있는 어떤 근로자가 운전하더라도 통상 날 수 있는 그런 사고였다면 단지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사고가 무면허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즉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이죠. 그 오토바이 운전에 내재된 본질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산재보상을 무조건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무면허로 배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또 음주 상태에서 배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이 경우에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고 실망해서 산재 보상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죠.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비난받아서 마땅한 범죄 행위죠.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것을 옹호할 생각은 없고요. 그렇지만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고 산재보상을 목적으로 자해나 고의로 사고를 내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보상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해보면 근로를 목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경우까지 전부 다 산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도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승소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무면허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도 업무 중이라면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단순히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상을 무조건 받을 수 없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